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신정섭입니다. 자, 이제 벌써 2학기 중간고사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시험은 좀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년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한 우리 유니브 클래스 카페 멘토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현재 2호학번으로 재학 중인 권강우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렵다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굉장한 내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내신은 어떻게 될까요? 1학년 1학기 때 출발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1.33의 꽤 높은 내신을 기록했지만 이제 1학년 2학기 때 1.67로 조금 떨어지면서 약간 난항을 겪었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는 1.3 정도의 내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1.78 정도를 기록하면서 최종 내신은 1.47로 마무리를 했고요. 고려대학교의 환산 점수를 보았더니 1.33까지 높게 책정되어서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으로는 다소 별 고민 없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굉장히 높은 내신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수시원서를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요. 6장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하나를 내고 그 다음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를 내고 나머지는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전부 다 경영학과로 통일해서 교과 전형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5장을 다 붙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재학 중입니다. 6장에서 5장이나 합격을 하고 심지어 이 3년 내내 1등급을 놓치지 않고 하신 거 정말 대단하신데 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강우 학생만의 벼락치기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를 외부에 알려지면은 조금 부끄러운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그랬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 상태가 되었음을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뒤처져 있으니까 먼저 앞서간 친구들에게 마음껏 물어보고 또 선생님들께 많이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늦은 만큼 내 친구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던 친구들일 거고 지금 제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수많은 그 질문을 받았던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오히려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절대 부끄러워 마시고 자신 있게 질문하시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1등급을 꾸준하게 유지했던 어떤 평소의 비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법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나만의 6화 원칙 계획표입니다. 이거는 스스로도 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6화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가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들인데 이거를 계획표에 녹여낸다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좀 생경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본다면 메타인지의 본질과 6화 원칙의 본질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6화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상황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간결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좌측에 활동명을 기재했는데요. 국어 A를 예로 든다면 언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어디에서? 자습실에서 누가? 나 혼자서 무엇을? 독서 지문 최소 3개 분석을 어떻게? 집중해서 왜? 맨날 미뤘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식의 6화 원칙에 기반한 계획을 작성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모든 칸들을 내가 착실하게 써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좀 덜기 위해서 어디서 같은 경우에 어디서든 이라고 썼는 것처럼 너무 하나의 답변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보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공부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건데 뭐 일본어 같은 거는 단어 암기 말하면서 하겠다라고 하고 뭐 수학은 프린트 푸는데 제발 딴짓 안 하고 풀자 이런 식으로 좀 과목별로도 스스로 조금 다짐하고 싶거나 신경 써야겠다는 부분들도 적어 놓다 보니까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6화 원칙에 따라서 계획표를 쓰다 보면 내가 왜 그 과목을 지금 해야 되는지 설사 그 이유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어제 미뤘으니까 오늘 해야지 이런 단순한 거여도 그것을 직접 쓰면서 한 번 더 곱씹고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시험이
다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다음 학기에 지난 학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왜 그렇게 했었는지를 다시 곱씹어보면서 조금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유지해야 될 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시험이 잘 안 나오고 나면 아 나 그냥 이번에 공부 잘못했나 보다 라고 툭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피치 못한 변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만으로 내 공부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6학원칙 계획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적어두고 나중에 내가 그걸 다시 곱씹어보면서 하나하나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3년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한 우리 강호 학생이 정말 여러 가지 팁들을 이제 선사를 해줬는데 이제 해야 될 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까지만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기부 작성 시 AI 활용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